네, 그럼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현호랑 오늘 발표할 논문은 Neural Field Classifiers via Target Encoding and Classification Loss라는 논문으로 이번 그 ICLR 2024년도에 억셉이 됐고요. 기존에 그 너프 태스크가 그 MSE 로스로 학습되는 그 캐스팅된 레이에 대해서 해당 타겟 픽셀 RGB 값을 리그레션하는 리그레션 태스크로서 학습이 되던 게 이제 기존 너프였는데 그 너프의 타겟 RGB 픽셀 값을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타겟 인코딩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꿔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더해줌으로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전환을 함으로써 큰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라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메소드는 정말 정말 간단하고 그리고 그 간단한 메소드로 성능 향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가지고 좀 많이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논문이었고 근데 이제 다만 아쉬웠던 점은 좀 이론적으로 분석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가 왜 잘 되고 이런 이유로 잘 된다라는 분석은 좀 퓨처워크로 많이 미뤄놓은 그런 페이퍼여가지고 그런 점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간단한 그 방법으로 그리고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너프가 이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타겟 픽셀 값이 이제 0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즈 된 RGB 값인데 이런 컨티뉴어스 밸류를 리그레션 태스크를 통해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던 게 기존 너프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기존의 리그레션 포뮬레이션이 정말로 그 다른 대표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가, 확실히 좋은 건가, 너프 모델에서 그런 의문점에서 이 논문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기존의 너프를 뉴럴 필드 리그레서로 명명하고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뉴럴 필드 클래시파이어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픽셀 RGB 값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드 된 컨티뉴어스 밸류를 그 프리 프로세싱 하기 전에 RGB 값인 그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 값으로 이루어진 이 값들을 타겟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바꿈으로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릴리미너리로 너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보시는 요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씬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촬영한 이미지들인데요.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너프라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이 트레이닝 셋에서 보지 못했던 카메라 각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이미지를 그 고퀄리티로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노벨 뷰 신시시스라는 태스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학습을 해줬을 때 새로운 뷰를 얼마나 잘 렌더링 하느냐 이것이 너프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이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도식화한 건데 인풋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 해당 타겟 픽셀에 대해서 레이가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 이 레이를 따라서 그 N개의 샘플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샘플 개수는 128개를 사용을 하고 해당 이제 샘플마다 하나의 인풋이 되는 건데 이 인풋으로는 5차원의 인풋이 들어가고 이 5차원은 XYZ 3D 좌표 그리고 카메라 포즈인 디렉션 2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5차원 인풋을 F라는 네트워크 그 너프 네트워크에 넣어주고 아웃풋으로는 해당 샘플에 해당하는 RGB 값과 그리고 덴시티 값 이렇게 네 가지 4차원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GB와 덴시티를 가지고 그 해당 레이 위에 있는 샘플들을 활용해서 볼륨 렌더링을 통해 해당 픽셀의 RGB 값을 이렇게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GT 타겟 픽셀 RGB 값과 MSA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 이렇게 MSA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이 너프라는 그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 태스크를 리그레션 태스크로 생각을 하고
그 학습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타겟 인코딩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점선 위쪽에 있는 게 기존의 그 너프에서 하고 있는 리그레션 프레임워크이고 이 아래쪽이 여기서 제안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볼륨 렌더링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도 타겟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C 햇으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볼륨 렌더링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이 C 햇이 이 최종적으로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그 아웃풋 RGB 값입니다. 아웃풋 RGB 값인데 이거를 보시면 이 n개의 샘플인데 이 샘플들에 대해서 ti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델타 곱하기 c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 ti부터 이 ci 전까지 이 괄호 요 부분이 블렌딩 웨이트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딩 웨이트와 이 샘플에서 나오는 아웃풋인 RGB 값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t 값은 트랜스미턴스의 그 t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덴시티 값과 이 델타는 인접한 샘플들 간의 거리인 샘플 인터벌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미턴스는 트랜스미턴스 값이 높을수록 투명도가 높다는 거고 투명도가 높다는 거는 그 해당 그 샘플 위치 그 해당 샘플 위치까지는 그 물체가 존재할 확률이 낮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딩 웨이트가 결국에는 높은 샘플 지점이 오브젝트나 그런 캐스팅된 레이가 부딪히는 서페이스가 있는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 캐스팅된 레이 위에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그 레이가 쏴지는 타겟 픽셀에 대한 RGB 값의 추정치가 C 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인코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RGB 컬러 밸류가 이렇게 3차원이 있는데 그냥 컬러 밸류 하나를 Y라고 칭했을 때 그 보통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 값으로 되어 있는 그 기존 그 RGB 값이 0에서 1로 프리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프리프로세싱 된 그 값에 대해서 MSE 로스를 태워서 리그레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건데 그 프리프로세싱 전에 돼 있는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 값을 그냥 나이브하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꿔보자 한다면 그냥 256 클래스의 원합 벡터로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꾸자 했을 때 이제 이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가 뱉는 로짓의 디멘션이 RGB 3차원이었는데 반해서 만약에 256 클래스의 원합 벡터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꾼다 하면은 총 768 디멘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ignore the relevant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그 estimated RGB 값이 1일 때와 그리고 255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연속된 값, continuous value이고 해당 그 RGB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255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1로 예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유사하게 예측을 한 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256 클래스로 이렇게 원합 벡터로 하게 되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꿨다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똑같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렐러벤트 인포메이션을 무시하게 되는 태스크가 돼버린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게 바이너리 넘버 인코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3, 110, 179라는 이 밸류에 대해서 그 바이너리 넘버 이진수로 이제 인코딩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뭐 3차원에서 768차원이었던 거를 이제 24차원으로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relevant information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 밸류가 이제 2배 단위로 그 이진수에서 자리가 바뀔 때마다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정말 간단한 그냥 방법인데 그거에 맞춰서 그 로스 웨이트 텀 또한 그 2배씩 증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텀 앞에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다들 잘 아시듯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이 컨버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알터너티브 초이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페이퍼에서는 이 알터너티브 초이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로스를 그 기본 디폴트 세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이 y 햇이 요 c 햇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 타겟 디코딩 하기 전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25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로스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 요 y 햇에 대해서 요 얘네를 바이너리 디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를 다시 10진수로 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진수로 디코딩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서 그 페이퍼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weighted averaged predicted probability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3차원으로 기존의 그 너프에서 MSE 로스 태워주듯이 그때 나오는 로직 디멘션과 똑같이 3차원으로 다시 바이너리 디코딩을 해주고 얘에 대해서 이제 요 기존의 GT 픽셀 밸류 값을 GT 픽셀 밸류 값은 이제 프리프로세싱이 된 이후의 값인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소프트 레이블, 그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레이블 스무딩 기법 같은 걸 줌으로써 이제 1, 0 원화 팩터가 아니라 뭐 0.9, 0.1 이런 식으로 주듯이 이걸 하나의 소프트 레이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주는 방법. 이렇게 알터너티브 초이스를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이 방법을 그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임플멘테이션이 간단하고 그리고 기존의 너프 모델에서 쓰는 그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디폴트 세팅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소한 테크닉으로 이런 식으로 요 C햇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런 그 로직 값에 대해서 볼륨 렌더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 디코딩을 해주고 2호로 나눠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1을 넘어가는 그 최종 에스티메이티드 아웃풋 값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1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스레시홀드를 걸어줘가지고 클램핑 시켜주는 요 부분을 넣었고 요게 이 페이퍼에서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로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최종 로스는 보면 기존에 사용하는 MSE 로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 MSE 로스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아예 대체를 해버리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읽다가 마지막에 토탈 로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저자들은 이거에 대한 그 정당성으로 이렇게 민값으로 클램핑을 하게 돼버리면 그 클램핑 되는 값들은 이제 로스가 안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MSE 로스를 일단 붙이고 거기에다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메인 그 로스 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그 밸류 스케일을 보면은 훨씬 더 MSE 로스보다 그 밸류 스케일이 많이 크고
그리고 이 람다 값에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메인 로스 텀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서의 전환이 여전히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이게 다인 굉장히 간단한 그런 페이퍼였고요. 근데 그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뒤에 이제 현호가 실험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렇게 그 리그레션 태스크가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라보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을 더한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이 컸고 그리고 스태틱 씬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제너럴한 그런 너프 태스크 스태틱 씬, 뭐 다이너믹 너프 그리고 뭐 스파스 세팅, 코럽티드 세팅 이런저런 세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성능 향상이 컨시스턴트하게 있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리뷰어들로 하여금 뭔가 그런 theoretical interpretation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으면서도 점수가 꽤 좋게 줄 수밖에 없지 않았던 부분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메소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 먼저 하시죠. 그 타겟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 타겟 인코딩 하는 부분은 그냥 이진수로 바꿔준 거예요. 203을 그냥 이진수로 네네. 그게 이진수로 바꿔준 게 타겟 아, 인코딩이고 타겟 디코딩도 똑같이 그냥 이진수 10진수로 바꿔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타겟 인코딩 관련 질문인데요. 디코딩 할 때는 그냥 거기에다가 뭐 2의 몇 제곱 곱해가지고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흐를 것 같은데, 네. 인코딩 할 때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코드나 이런 거가 있나요? 아, 인코딩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그 타겟을 인코딩하는 네. 거기 때문에 GT 값을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면 GT 값을 아, 그렇게 바꿔주는 거고 이제 아, 네네. 그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나오는 로짓도 따라서 그냥 그 차원만 바꿔주고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인코딩을 이제 저렇게 8비트로 하면 네, 그 0에서 255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에 비해서 그 붙어 있는 숫자들끼리의 좀 관계성이 더 모델이 잘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뭔가 예를 들어 뭐 64에서 128 사이에는 64에 해당하는 그 비트가 1이 켜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맞다고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근접한 애들끼리 좀 그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모델이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인접한 그 부분이 무시되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도 그냥 타겟팅 코딩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만 그냥 그대로 썼으면은 여전히 그 이 부분 뭐 여기에서는 뭐 128 차이 나고 뭐 64 차이 나고 이런 식에 대해서는 무시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요 웨이트 텀을 줌으로써 해결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 웨이트 텀을 그냥 그 플레이스 밸류 1에서 이제 8, 8자리까지 있는데 걔에 대해서 이제 각 자리마다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의 웨이트를 곱해줘 가지고 그 부분만큼 이제 가중치를 둬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그냥 타겟 코딩만 쓰고 만약에 요거 없다고 하면은 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냥 그 relevant information 그 픽셀 간의 relevant information은 여전히 무시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아, 부분만 그거를 고려해서 요 웨이트 텀을 곱해줬다. 이 부분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웨이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이면 4가 들어가고 이런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그 큰 숫자에 대해서 큰 웨이트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이 만약에 네 번째 자리
그 에스티메이티드 한 클래시피케이션이 틀렸다는 거는 훨씬 더 그 뭔가 그 인접한 그 플레이스 밸류를 틀렸을 때보다 그 틀린 그 레인지가 훨씬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 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그 가중치를 더 주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가중치를 얕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네, 타겟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너프에서 쓰는 MSE 로스를 어, 스퀘어 루트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음, 스퀘어 루트를 제곱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를 갖다 써서 다른 식으로 로스를 구성했다라는 게 전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MSA로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긴 했지만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의 느낌이 나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다 뿐이고 음, 약간 음, 그냥 그 로스 수식을 바꿔줬다인 맞아요. 것 그렇게 볼 같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 여기서 사용한 요 부분을 그냥 이제 그 이렇게 포장이라고 하면 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레이블 스무딩을 해서 소프트 레이블로 이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에 넣어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네들 생김새는 그냥 기존의 MSA로스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렇게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다음 실험 부분 현우가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실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실험 자체는 앞에 그 승현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리그레션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꿨는데 뉴럴 필드 리그레션에 대한 결과와 뉴럴 필드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를 비교를 하는 실험의 메인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백본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그런 뉴럴 필드 메소드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백본들을 사용을 하였고 그 백본들은 그 기본적으로 네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앞에 보이듯이 DVGO, 바닐라 널프, 디널프, 네오스 이렇게
특히 크게 네 가지 백본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나 그런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모두 다 고정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뒤에 어펜딕스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 고정을 하고 단순히 뒤에 있는 그 레이어만 바꿔서 그 뒤에 있는 레이어를 바꿔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태스크로 바꾼 다음 그 로직들만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결과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건 사실 마지막 그 백본의 마지막 부분인 그 마지막 레이어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프에서 많이 보여주는 노멀 뷰 신터시스 결과이고요. 스태틱한 씬들에 대한 생성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DVGO와 널프 두 가지 백본에 대한 결과를 앞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리그레션보다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고 좀 더 스테이블한 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DVGO 같은 경우에는 널프에 비해서 좀 빠르게 생성을 하는 컴퓨테이셔널 부분에서 좀 더 이득이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리그레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뭉개지고 깨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 비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제 리그레션에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널프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이제 리그레션에 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더 잘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른 백본들에 좀 영향을 다른 백본들 다양한 백본들에 대해서도 조금 그 챌린징한 씬에 대해서 좀 성능들이 다 성능의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스태틱 씬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테이블 1은 그 씬 8개 정도에 대한 이제 DVGO의 결과들이고 오른쪽은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들에 대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뭐 다양한 모델 백본들과 다양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전부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민값이 아니라 모든 씬에서 다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테이블 1의 민을 보시면 리그레션에 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PSNR 부분에서 한 97% 정도 향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바꾼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앞에가 이제 스태틱한 씬에 대한 결과라면 이 결과는 다이나믹 씬과 그리고 챌린징한 씬에 대한 결과고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컬럼이 이제 다이나믹 씬에 대한 결과하고 이것을 보시면 그 스태틱한 씬에 비해서 템포럴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리그레션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다이나믹 씬은 레고 앤 후기라는 데이터셋에서 그 실험한 결과이고요. 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커럽션과 스파스에 대한 그런 챌린징한 씬에 대한 설명을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챌린징한 그런 환경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이 좀 많이 그 논문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너프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그 같은 어떤 문제 어떤 뷰를 이제 신테사이즈 할 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의 그런 다양한 뷰에서의 그런 그 트레이닝 셋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것들이 카메라로 찍히다 보니까 그런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이제 일루미네이션 같은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뷰 신테시스를 할 때 조금 에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트레이닝 셋들 간의 간격이 좀 덴스하지 않아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챌린징한 씬,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적을 때, 혹은 이제 트레이닝 그런 뷰들이 띄엄띄엄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카메라의 칼라브레이션 같이 이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가 섞여 있을 때, 이런 좀 챌린징한 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좀 스파스한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한 결과고, 오른쪽에 커럽션 된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한 결과고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즈를 랜덤으로 한 20%만 뽑았을 때, 뭐 40%만 뽑았을 때, 이렇게 적은 데이터만 뽑았을 때의 결과고, 오른쪽은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스케일이 이제 여기는 STD가 0.2, 0.4, 0.6 점점 이제 노이즈 스케일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 노이즈를 입혔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파스한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좀 로버스트하게 나름 로버스트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모두 리그레션보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훨씬 성능이 매트릭적으로 성능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이제 그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그레션보다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가 훨씬 좋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너프를 가용하는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제 데이터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에서도 너무 의지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되게 스테이블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오버뷰 신터시스였다면, 지금 이 부분은 뉴럴 서페스 리컨스트럭션으로 어떤 그 뷰에 대해서 그 뎁스를 나타내거나 어떤 노멀한 그런 서페이스 정보들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앞과 마찬가지로 8개의 신 모두에서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한 2% 정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리그레션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런 타겟 이코딩 같은 그런 기법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이 리그레션 태스크가 있고, 타겟 인코딩을 뺐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타겟 인코딩을 뺐을 때의 결과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리그레션에 비해서 현저히 높기 때문에, 타겟 인코딩 같은 그런 기법에 의해서 성능 향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성능 향상의 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피겨 6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그래서 아까 그 승현님께서 설명했을 때 그 바이너리 그 로스의 앞에 붙는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에 대해서 각각의 매트릭의 향상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람다가 작을 때는 성능이 좀 낮긴 하지만 어떤 기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이런 그 샤프한 미니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이제 플랫한 미니마를 잘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람다에 비해서 다른 람다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한 그런 테크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실 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꿨을 때가 리그레션에 비해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한 4%에서 6%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에 비해서 4%와 6%가 는 것에 비해서 이런 그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의 증가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잘 높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단순히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첨가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서 이제 레포트를 했지만 그 노멀 뷰 신테시스나 이제 스태틱한 그 다이내믹한 씬과 스태틱한 씬의 노멀 뷰 신테시스에서 훨씬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프랙티컬한 시나리오에서 좀 더 로버스트한 그런 메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람다에서 람다가 0이면은 아무 웨이트 이 되는 건가요? 저 혹시 잘 안 들려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그 람다 어블레이션에서 람다가 0이면은 제가 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웨이트가 없는 식이 되는 걸까요? 그 람다가 0이면 앞에 식에서 이 시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앞에가 MSE 로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너프 로스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앞에 장 한 번 더, 네, 그 앞에 한 번 더. 여기서 이 J-1이라는 웨이트를 주는데, 이 웨이트를 저는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가 엄청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의 J-1승이라는 그 웨이트 때문에 더 로스 페널티를 많이 줌으로써 좀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웨이트 자체를 아예 없앤 어블레이션 실험도 있나요? 어, 아니면 그, 네. 그 값의 차이에 따른 마치 포컬러스 같이 그런 웨이트를 리그레션 태스크에다가 준 거랑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어블레이션 실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실험 결과는 따로 레포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네, 안 왔고요. 그래서 그냥 람다에 대한 실험 결과만 레포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람다 값에 비해서 굉장히 그냥 로버스트하게 저만 전 끊긴 것 같은데? 저만 끊긴 건가요? 번호 튕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여기서 그 디폴트로 쓴 로스가 자연 누나가 말해준 그 로스가 아니고, 그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알터너티브 초이스 해가지고 바이너리 디코딩 한 다음에 해준 그 로스를 디폴트로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네네. 디코딩 할 때도 네. 어쨌든 이에 뭐 자릿수 승을 계속 곱해줘서 그쵸, 그쵸. 맞아요. 결국엔 앞회식이랑 그 의미는 똑같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네요. 궁금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